비밀과 반전이 가득한 짜릿한 스토리로 당신의 두뇌와 일상을 깨워줄 카페인 채널 미스추. 안녕하세요. 미스추입니다. 그는 위층 물 저장실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다. 조세피는 그곳에 무언가 숨겨놓았을 것이다. 커다란 수조 뒤에서 그는 편지 묶음을 찾아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오 로렌스, 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당신, 지난밤 당신이 이 지구를 읽었을 때 난 몹시 황홀했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에리스티드가 당신을 칭찬해 주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당신. 이제 머지않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편안하게 죽어갈 테고. 그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에리스티드는 나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무슨 낙으로 80살이 넘도록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면 정말 그 나이까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내 사랑.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나는. 찰스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 뭉치를 태버너 경감에게 던져주었다. 찰스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 편지를 읽자 그녀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로렌스와 브렌다는 자신들의 편지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편지를 찾지 못하자 조세핀을 해하려 한 것일까? 하지만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냥 머리를 내려쳐도 될 것을 왜 힘들게 대리석 고임돌을 문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썼을까? 빗 맞을 수도 있고 죽을지 안 죽을지 불확실한 방법을. 태버너 경감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고 직접 폭력을 행하지 못하는 로렌스의 성격상 그렇게 했을 것이며 그리고 배후에는 브렌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핀의 부상은 우려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집안은 어수선했지만 소피아는 차분하게 가족을 챙기며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레오니데스 노인의 안목은 정확했다. 게이츠킬 찰스 태버너 경감이 쓰리게이블스 저택으로 갔다. 모든 가족들이 마그다의 거실에 모였다. 게이츠킬은 간결하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새 유언장을 공개했다. 가족들의 반응은 흥미로웠다. 그들은 잘 처신했다. 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그다는 소피아에게 로저 삼촌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스드 헤빌런드도 거들었다. 하지만 로저와 클레멘시는 도움을 거절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소피아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지만 외롭고 애처롭게 보였다. 그녀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었다. 마그다는 연극적인 모습 뒤에 미묘한 앙심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로저의 사업을 살리는 부분을 에디스가 말하자 소피아는 단호하게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킬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거실은 침묵이 흘렀다. 필립은 적대감이 가득한 차가운 시선으로 소피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아버지에게 헌신했는데 무시당하고 굴욕감을 느꼈다며 축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필립은 냉정한 자제력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아버지는 항상 나를 불공평하게 대했어. 언제나 로저뿐이었어. 그때 유스터스가 외쳤다. 나는 뭐야? 그는 격한 감정으로 온몸을 떨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치욕적이야. 난 유일한 손자라고. 나를 빼고 어떻게 소피아 누나에게 모든 걸 넘겨준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난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폭군 같은 노인네. 이제 난 이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누나에게 잡혀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는 방을 뛰어나갔다. 모든 가족들이 소피아를 두고 거실을 나갔다. 소피아는 가족들의 반응에 의연했고 사업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 할아버지와 빼닮았다.
그날 아침 브렌다와 로렌스는 에리스티드를 에세린으로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찰스가 찾아낸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브렌다는 모함이라며 소리치며 저항하면서 찰스에게 매달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가족들은 결백하다는 게 밝혀졌다. 브렌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저는 기뻐했다. 클레멘스는 그곳에서 숨막히는 가족이라는 유대에 얽혀있는 것보다 떠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소피아가 로저에게 돈을 줄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남편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질없는 사업에 매달려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녀는 온전히 남편이 자신을 위한 사람이기를 바랐다. 그때 조세핀이 돌아왔다. 찰스는 조세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소피아에게 전 재산을 남길 거라고 말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엿들은 것이리라. 찰스는 편지 때문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거라고 경감님께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조세핀은 편지는 자신이 숨긴 게 아니라 로렌스 선생님이 그곳을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아차린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의 말이 맞다면 범인은 그 아이의 방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에디스 드 헤빌런드가 조세핀을 불렀다. 아이는 달려가 버렸다. 찰스는 무척 늙고 심한 피로와 고통에 지친 헤빌런드 양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브렌다를 걱정했다. 그녀는 브렌다를 싫어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찰스는 생각한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찰스에게 차를 태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할리가로 가는 길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찰스는 태버넌 경감을 만난다. 그는 범인을 체포했음에도 기분 좋게 그 사건에서 해방된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윌리에서 소피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소피아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찰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살인자가 아직 이 집 안에 있어요. 유모가 죽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조세핀이 마실 코코아를 마셨다고 했다. 스윌리로 가는 길에 태버넌 경감은 욕을 해댔다. 로렌스와 브렌다가 아니었어. 현관으로 들어서자 홀 안에 가방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클레멘시가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그녀에게 찰스는 떠나지 못한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유모의 죽음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내내 2층에서 로저와 짐을 싸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조세핀이 거실을 나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불쑥 들어섰다. 아이는 사과를 베어물면서 눈동자가 즐거운 듯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모가 살해당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이죠. 아이가 말했다. 유모가 항상 야단을 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탐정 노릇을 그만두라는 찰스의 말에 조세핀은 진지하게 클레멘시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한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범인을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긴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에디스 드 헤빌런드가 계단에 서 있었고 그 소리는 조세핀이 들어왔던 문 뒤에서 들린 듯 했다. 찰스는 문을 열어 젖혔다.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닐까? 조세핀은 사과를 먹으면서 계속 클레멘시를 노려보고 있다. 아이의 진지한 표정 뒤로 사악한 만족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찰스는 강제로 조세핀을 끌고 작은 거실로 가 진지하게 물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아이는 자신은 코코아의 약을 탄 사람, 할아버지를 독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확실한지 실험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이유는 경찰이 너무 바보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할머니와 로렌스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라며 비웃으며 우쭐댔다. 찰스는 범인을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설득해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이 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다음 모든 단서를 설명하면서 당신이 범인이야 극적으로 하고 싶어 했다. 그때 에디스 드 헤빌런드가 방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조세핀에게 같이 차를 타고 나가서 롱브리지에서 아이스크림 소다를 먹자고 한다. 조세핀은 행복해하며 그녀를 따라 나선다. 찰스는 에디스 드 헤빌런드의 부탁으로 조세핀이 외출 준비하는 것을 돕는 동안 헤빌런드 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적기 시작한다. 에디스는 소피아에게 입맞춤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조세핀과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소피아와 찰스는 유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인은 코코아에 들어간 디지털린인 것 같다. 에디스의 심장병 약으로 가득 들었던 병이 거의 비어 있었다고 했다. 해가 질 때까지 에디스와 조세핀이 돌아오지 않았다. 막연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찰스는 태버넌 경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알아봐 달라 부탁했다. 얼마 후 태버너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가 수배한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플렉스퍼 히스의 대로에서 옆길로 빠져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왔다고 알려준다. 그곳은 채석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차는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다. 찰스는 에디스가 쓴 편지를 떠올렸다. 두 통의 편지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태버너에게 쓴 편지였다. 짧은 내용이었다. 형부인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와 유모 자넷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브렌다 레오니데스와 로렌스 브라운은 결백하다는 것을 엄숙히 밝힙니다. 내 목숨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그녀가 왜? 그리고 조세핀을 왜 데리고 간 것일까? 찰스는 서둘러 두 번째 편지를 열었다. 봉투 안에서 조세핀의 검은색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첩의 첫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다운 글씨로 씌어진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찰스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만심, 과시욕구,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 에리스티드가 직접 말한 살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점, 세탁실의 낡은 의자에 남은 흙 자국, 그 위에 올라가서 고임돌을 문 위에 올리고 자신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여러 번 실행했을 것이다. 아이는 브렌다와 로렌스가 범인으로 잡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더 주목받기 위해 에디스의 방에서 디지털린을 훔치고 자신이 마실 코코아의 타고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유모가 먹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조세핀은 할머니 가게의 권위적인 무자비함과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엄마 마그다의 이기주의, 아버지 필립의 예민한 감수성, 거기에 할아버지의 괴팍하고 교활함까지 모두 물려받은 아이였다. 찰스는 두 번째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는 찰스에게 남긴 것이었다. 그녀는 조세핀을 막연히 의심하다 우연히 수첩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소피아와 찰스는 조세핀의 수첩을 읽기 시작한다. 내용은 비뚤어진 이기주의에서 온 분노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에리스티드를 죽인 이유는 발레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를 죽이면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를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발레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어머니 마그다가 자신을 스위스 학교로 보내겠다고 말한 날 엄마도 죽이겠다고 각오하며 죽일 방법으로 독을 만드는 방법을 조사해서 적어놓았다. 그리고 적당한 범인으로 로렌스와 새할머니 브렌다를 지목하고 은근하게 정보를 찰스에게 흘리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모가 자신에게 책망을 한 이유로 유모를 죽일 생각을 한다. 구체적으로 에디스의 약을 쓸 것과 다시 살인이 벌어지면 경찰이 다시 돌아오고 더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 약병을 클레멘시나 오빠 유스터스 방에 숨길 계획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는 이런 말을 적어놓았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면 그때 경찰에게 이 수첩을 보내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범죄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엔딩의 특징대로 찰스와 소피아는 힘든 사건을 겪어내며 사랑을 이루어내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예상하셨나요? 너무 어린 소녀가 범인이어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엔딩이었는데요. 화자인 찰스는 이기적이지만 영리한 조세핀을 좋아했습니다. 조세핀에게서는 감정 없이 순수하기까지 한 사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인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사소한 동기와 뒤틀린 감정에 의한 미숙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인간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며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